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미숙의 눈이 떠졌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오랜 세월 새겨진 리듬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낡은 시계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명절이면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욕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67의 나이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깊게 팬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꿈꾸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때는 아이들이 자라면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도 힘내자. 거울 속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격려였다. 국밥집을 운영하며 세 아들을 키워낸 지난 40년, 이런 자기 격려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부엌에서 간단히 미숫가루 한 컵을 타서 마시고 두꺼운 카디건을 걸쳤다. 찬바람이 뼈까지 스며드는 가을 새벽이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구부정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단단했다. 전주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했다. 40년 넘게 다닌 길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몇몇 상인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걸었다. 모두들 그녀처럼 일찍 나선 사람들이었다.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명절이면 더욱 바빠지는 건 마찬가지였다. 시장에 도착하자 이미 정육점 아저씨가 가게 문을 열고 있었다. 미숙이 누나, 일찍 나왔네요. 명절 준비하러 왔어요? 응, 오늘 아이들 온다고 했거든. 좋은 고기 좀 골라줘. 정육점 아저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냉장고에서 소갈비를 꺼내 보여주었다. 살결이 고우고 마블링이 적당한 것들이었다. 명절용으로는 최고급이었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미숙은 잠깐 망설였다. 국밥집 수익이 예전만 못했고 올해 들어 재료비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명절만큼은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었다. 이거 얼마예요? 누나한테는 특별히 할인해 드릴게요. 킬로당 5만 원.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3킬로를 주문했다. 큰아들 가족목과 둘째 가족목, 그리고 각자 집으로 가져갈 목까지 생각하면 부족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이 정도면 될 것 같았다. 이어서 나물 가게로 발길을 돌렸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명절상에 올릴 나물들을 하나씩 골라 담았다. 가격을 묻고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작년 명절 준비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었다. 그때 둘째 며느리 수아가 병원까지 데려다 준 기억이 났다. 그 따뜻한 마음씨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반면 큰 며느리 지연은 그런 일이 있어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었다. 할머니, 고사리 좀 싱싱한 걸로 골라주세요. 나물가게 아주머니는 웃으며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 담아주었다. 시장 상인들은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배려가 자연스러웠다. 미숙도 자신의 국밥집 단골들에게는 늘 푸짐하게 담아주곤 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과일 가게였다. 배, 사과, 감. 명절 제사상에 올릴 과일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골랐다. 과일값도 만만치 않았지만 조상님께 올리는 것이니 좋은 것으로 골라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생각났다. 조상님 모시는 일만큼은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 말을 지키려 노력해왔지만 때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있었다. 특히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더 자주 들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미숙은 무거운 장바구니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짐들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집안이 그녀를 맞이했다. 막내 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 따로 살고 있었고 오늘은 큰아들과 둘째만 올 예정이었다. 부엌에서 재료들을 정리하며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먼저 갈비를 재워두고 나물들을 손질해야 했다. 송편도 빚어야 하고 전도 부쳐야 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시작해도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고사리를 불리면서 문득 지난해 명절이 떠올랐다. 큰 며느리 지연이 요즘은 다 사먹는 시대인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 있어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다.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던 자신이 서글펐다. 손맛이 있는 집밥의 소중함을 모르는 세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오전 9시가 되자 미숙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갈비찜을 위해 고기를 찬물에서 핏물을 빼고 양념장을 만들었다.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배즙. 모든 재료를 정확한 비율로 섞어 만든 양념장은 40년 경험이 만들어낸 비법이었다. 엄마표 갈비찜이 제일 맛있어. 둘째 지훈이 어릴 때부터 하던 말이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피로가 싹 가시곤 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미숙은 잠깐 쉬면서 허리를 주물렀다. 아침부터 계속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와 다리가 아팠다. 예전에는 이 정도 일로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다. 그래도 오늘만 힘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다. 송편을 빚고 각종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쳐야 했다. 명절 준비는 정말 끝이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나누는 그 순간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고는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다. 비록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다시 한번 힘을 냈다.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큰아들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왔어요. 미숙은 앞치마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현관으로 나갔다. 도윤은 명품 브랜드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그 옆에 며느리 지연은 화려한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은 채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파티에라도 가는 듯한 차림새였다. 어머, 지연아,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왔구나. 미숙의 인사에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 순간 미숙은 며느리의 시선이 자신의 낡은 앞치마와 밀가루 묻은 손을 훑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미세한 경멸의 기색이었지만 오랜 세월 사람들을 상대해온 그녀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명절이니까. 도윤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소파로 직행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지글지글 소리와 고소한 냄새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호텔에 온 손님처럼 편안하게 몸을 맡겼다. 엄마, 오늘도 음식 많이 했어요?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다. 미숙은 잠깐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아이가 이렇게 무심해진 것이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가구들과 바래진 벽지, 낡은 액자들이 눈에 거슬리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으며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뭔가에 오염될까봐 걱정하는 듯한 자세였다. 어머님 힘드시죠?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느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연의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SNS를 훑어보고 온라인 쇼핑몰을 구경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 미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았다. 며느리는 부엌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아들은 소파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자신이 바보였다. 부엌으로 돌아가 다시 전을 뒤집으며 미숙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지연과 처음 만났던 날 그녀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다. 예의 바르고 상냥했었다. 결혼 전까지는. 하지만 결혼 후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를 낳은 후로는 더욱 당당해졌다. 어머님 집은 정말 전통적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애매한 톤이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요리에 집중했다. 갈비찜에서 나는 김이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지만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시간이 흘러 오후 4시가 되었다. 미숙은 중간중간 거실을 지나가며 상황을 확인했다. 도윤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고 지연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심지어 물 한 잔 따라달라는 소리도 없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도윤아, 좀 도와줄래? 결국 미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도윤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 저 요리 잘 모르잖아요. 오히려 방해될 것 같은데. 변명이었다. 요리를 모르면 배우면 되는 것이고 최소한 설거지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그런 의지 자체가 없어 보였다. 지연이 불쑥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는 아이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너무 늦으면 안 되거든요. 핑계였다. 아이는 친정 어머니가 봐주고 있다고 미리 얘기해놨으면서 미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이미 지친 상태였다. 오후 5시 미숙의 허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이었다. 새벽부터 계속 서서 일한 탓에 다리도 붓고 어깨도 결렸다. 그래도 손님 맞이는 해야 했다. 차라리 남이었다면 이해라도 했을 텐데 자식과 며느리의 무심함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부엌에서 홀로 분주히 움직이는 자신과 거실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이것이 가족인가? 이것이 명절인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어머님, 음식 준비 다 되셨어요? 저희 정말 일찍 가야 해서요. 재촉하는 투였다. 준비해주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모습이 적나라했다. 미숙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다.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다. 도윤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하품을 했다. 엄마, 전 좀 졸려요. 방에서 잠깐 누워도 될까요? 결정타였다. 어머니가 혼자 준비하는 동안 낮잠까지 자려 한다니. 미숙은 마침내 한계를 느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명절이었다. 참자. 오늘만은. 그래, 가서 쉬어. 체념 섞인 대답이었다.
도윤은 대답도 없이 방으로 향했다. 지연은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시어머니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다. 이들에게 자신은 그냥 요리하는 기계일 뿐이라는 것을. 감정도 피로도 나이도 없는 그냥 편의시설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둘째가 올 때까지는 참아야 했다. 적어도 둘째 지훈과 수아는 다를 거라는 희망을 품고. 오후 6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현관벨이 울렸다. 미숙은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뒤집다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나갔다. 문을 열자 둘째 아들 한지훈과 아내 수아가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었다. 지훈의 손에는 과일 상자가, 수아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떡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아의 밝은 인사와 함께 두 사람이 현관으로 들어섰다. 큰 며느리 지연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수아는 편안한 바지 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일할 준비가 된 차림새였다. 어머, 또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미숙이 말하자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죠. 그 말에 거실에서 TV를 보던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동생의 모습을 보자 미세한 불편함이 얼굴에 스쳤다. 지연 역시 핸드폰에서 잠깐 눈을 떼고 수아를 훑어보았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어머니, 힘드셨죠? 저희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수아는 신발을 벗자마자 곧바로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조리대 위에 쌓인 설거지거리와 아직 준비 중인 음식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스며들었다. 에이, 괜찮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미숙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수아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피로가 역력히 보였다. 수아는 어머님 혼자서 새벽부터 이 모든 걸 준비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다. 더군다나 큰형님 부부는 거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이 대조적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아, 빨리 와. 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지훈도 즉시 따라왔다.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며 미숙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수아는 조리대 위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어머니 앞치마 하나만 빌려주세요.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숙은 새 앞치마를 건네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이런 말 한마디, 이런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하루 종일 홀로 준비하며 쌓였던 피로와 서운함이 단숨에 녹아내렸다. 지우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기름을 두른 팬을 확인했다. 엄마, 전 더 부칠 거 있어요? 응, 호박전이랑 생선전 좀 더 해야 해.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지훈의 능숙한 손놀림에 미숙은 감탄했다. 결혼 후 집안일을 배운 것이 보였다. 수아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좋은 아내를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때 거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밥은 언제 먹어요? 저희 정말 일찍 가야 하는데. 재촉하는 톤이었다. 수아가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손을 멈췄다. 부엌에서 열심히 돕고 있는 자신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재촉하는 큰형수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숙이 대신 대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금방 차릴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사과의 기색이 묻어 있었다. 수아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준비한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미안해해야 하는 걸까?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수아의 따뜻한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한쪽은 재촉하고 한쪽은 위로한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 답은 명확했다. 마음가짐의 차이였다. 지훈이 전을 부치는 동안 수아는 나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라지 무침을 그릇에 담고 고사리 나무를 예쁘게 정돈했다.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움직임이었다. 수아야, 너무 고마워. 혼자 다 하려니까 정말 힘들었어. 미숙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거죠. 그 순간 거실에서 도윤의 하품 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지연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부엌의 분주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했다. 수아와 지훈의 도움으로 음식 준비는 훨씬 빨라졌다. 하지만 동시에 큰형님 부부와의 대조가 더욱 선명해졌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이다니. 미숙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어머니, 이제 거의 다 준비됐네요. 수아가 밝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지연이 갑자기 통화를 끊고 일어났다. 어머님, 그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정말 급해서요. 참다가 터진 것이었다. 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훈도 전을 뒤집다가 동작을 멈췄다. 형수님, 어머니가 새벽부터 혼자 준비하셨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안 돼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만이 섞여 있었다. 지연이 눈을 크게 뜨며 반박했다. 뭐라고? 나보고 기다리라고?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윤도 소파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거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미숙은 당황했다. 명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지만 동시에 수아가 자신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다. 그동안 혼자 삼켰던 서운함을 누군가 대변해주는 기분이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미숙이 나서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지연과 수아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고 도윤은 동생 부부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때 지연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어차피 나중에 시어머니 챙겨야 하는 건 큰며느리 몫이잖아. 둘째가 나서서 뭐 하는 거야?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미숙은 말문이 막혔다.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한순간에 드러났다.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안은 겨우 평온을 되찾았다. 큰아들 도윤과 지연은 결국 짧은 저녁 식사 후 서둘러 돌아갔고 둘째 지훈과 수아는 설거지까지 깨끗이 마치고 나서야 집을 나섰다. 미숙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은 9시가 되어서야 미숙은 잠에서 깼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허리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 있었다. 수아와 지훈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위로가 되었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든든했다. 욕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어제의 흔적들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수아가 설거지를 깨끗이 해놓은 덕분이었다.
조리대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남은 음식들은 냉장고에 잘 정리해뒀으니까 드세요. 사랑해요, 수아. 미숙은 그 메모를 보며 웃음이 나왔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음식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갈비찜 나물들, 전류들. 며칠은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어제 저녁 수아한테 전달하려고 따로 준비해둔 음식들이 있었다. 수아의 친정 어머니께 드리라고 특별히 잡채를 만들고 좋은 과일들로 바구니도 꾸려놨었다. 어제는 워낙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챙겨주지 못했던 것이다. 어디 뒀었지? 미숙은 기억을 더듬으며 찾기 시작했다. 분명 냉장고 위쪽 칸에 따로 담아뒀었는데 냉장고 문을 다시 열어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김치 냉장고도 열어보았지만 역시 없었다. 이상했다. 분명히 어제 오후에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미숙은 부엌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조리대 아래 서랍장, 찬장, 심지어 베란다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점점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제 저녁 지연이 부엌을 기웃거리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님, 명절 음식은 원래 다 나눠 먹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좀 가져가도 되죠? 그때는 단순한 질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른다.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런 일이. 그때 문득 어제 저녁 일이 떠올랐다. 큰아들 부부가 떠나기 전 지연이 부엌을 기웃거리며 무언가를 챙기는 모습을 본 것 같았다. 그때는 워낙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설마 그때 불안한 예감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미숙은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도윤이 전화를 받았다. 네, 엄마. 도윤아, 혹시 어제 음식 가져간 거 있니?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만으로도 미숙은 답을 알 수 있었다. 잡채가 담긴 큰 그릇, 정성스럽게 꾸린 과일 바구니, 심지어 어제 만든 송편까지 모두 둘째 며느리의 친정에 드리려고 따로 준비한 것들이었다. 엄마, 그게. 도윤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뭐야? 가져갔으면 가져갔다고 말해. 네, 지연이가 어차피 남는 음식이라고 해서. 미숙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역시나였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말도 없이 가져간 것이다. 남는 음식이라고? 그게 남는 음식이야? 내가 수아 어머니 드리려고 따로 준비한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엄마, 미안해요. 지연이가 그냥. 지연이 핑계 대지 마. 너도 알면서 가져간 거잖아.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 너머로도 그녀의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과 수아가 아침 일찍 찾아온 것이었다. 어머니 혼자 있을까봐 걱정되어 일찍 온 것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 수아야, 지훈아.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제 너희 어머니께 드리려고 따로 준비한 음식들. 도윤이가 가져갔어. 그 말에 지훈과 수아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뭐라고요? 지훈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허락도 없이? 어머니가 저희 어머님께 드리려고 따로 준비하신 거를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의 정성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로 도윤에게 확인받은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것도 지연이 어제 떠나기 전에 슬쩍 가져간 거야. 아무 말도 없이. 지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형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형한테 전화해서 당장 가져다 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지연이 벌써 자기 친정에 가져다 줬을 거야. 수아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대신 제가 오늘 다른 거라도 준비해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정성을 무시하는 게 문제라고. 내가 기계야? 필요할 때만 음식 만들어내는? 그 말에 지훈과 수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순간 미숙의 속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또 만들면 된다고? 내가 기계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자신이 낯설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남이 만든 걸 싹 쓸어가니 그게 가족이야? 그 말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연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미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윤의 어정쩡한 사과와 변명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연이가 그냥 미안해요. 같은 형식적인 말들만 되풀이했을 뿐 진심 어린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훈과 수아는 조심스럽게 미숙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다. 단순히 음식을 가져간 것에 대한 화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미숙은 손을 들어 말렸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했다. 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온몸에 기력이 빠지는 것 같았다. 40년 넘게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중얼거리듯 나온 말이었다. 지훈의 가슴이 저렸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형이 잘못한 거예요. 지훈의 위로에도 미숙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래도 내가 키운 아이인데 어디서 잘못됐을까? 그 말에 수아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형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미숙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특히 지연의 태도가 가장 마음에 걸렸다. 어제 전화에서도 결국 지연이 주도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당연하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현관벨이 울리더니 도윤과 지연이 나타난 것이다. 아마도 전화 후 미숙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직접 온 것 같았다. 엄마, 안녕하세요. 도윤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지연은 그 뒤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은 모습이었다. 미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침에 전화로 들은 변명들이 다시 떠올랐다.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왜 왔어? 냉랭한 어조였다. 평소 온화하던 미숙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엄마, 아침에 전화로 말씀드린 것 때문에 직접 와서 사과드리려고요.
도윤의 말에 미숙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사과?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온 거야? 그 날카로운 질문에 도윤은 당황했다. 사실 지연이 어머님이 너무 유난을 떤다며 한 번 가서 달래고 오자고 한 것이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었다. 엄마,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도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숙이 폭발했다. 큰일이 아니라고? 큰일이 아니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 가서 하루 종일 서서 만든 음식이 큰일이 아니라고? 지연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도 바쁜데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바빠? 미숙이 지연을 노려보았다. 나는 안 바빠? 국밥집 운영하고 집안일하고 너희 챙기는 나는 안 바빠?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드는 모습이 기분 나빴다. 어머님이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식 좀 가져갔다고 이렇게까지. 그 말에 미숙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과민 반응?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미숙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야?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거고? 도윤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미숙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40년 동안 너희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대접받아도 진정하라고? 지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꾸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없잖아요. 저희도 나름 효도하려고. 효도? 미숙이 허탈하게 웃었다. 이게 효도야? 나를 하녀로 취급하는 게 효도야?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과 수아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어머님,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미숙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침묵이었다. 당연하다고? 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가 너희들의 하녀라는 소리구나.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미숙은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미숙의 말이 마당에 울려 퍼진 후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미숙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난 40년간의 세월,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깊은 실망감까지. 바람이 불어와 미숙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큰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도윤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고 지연은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듯이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엄마, 진정하세요. 뭘 그렇게 흥분해요? 도윤의 말에는 어머니를 달래려는 마음보다는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미숙에게는 그런 말조차 상처로 다가왔다. 자신의 감정을 흥분이라고 치부하는 아들의 태도가 서글플 뿐이었다.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아마도 큰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을 것이다. 도윤아. 미숙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너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그는 낯선 단호함을 읽을 수 있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아,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미숙은 다시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가지만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도윤아,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뭘 잘못했나 싶다.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심 없는 아이로 자랄 줄은 몰랐어. 도윤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이 기분 나빴다. 엄마, 그게 무슨... 아직 말 안 끝났어. 미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지연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너희 둘이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드디어 우리 큰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착각했나 봐. 미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 너희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준 적이 있니? 명절 때마다 음식 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잖아. 지연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도 바쁘거든요. 애도 키우고 직장 일도 있고. 바빠? 미숙이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지연은 순간 주춤했다. 나는 안 바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가게 일하고 집안일하고 명절 준비까지 하는 나는 안 바빠? 미숙의 반박에 지연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미숙의 팔을 잡았다. 어머님, 너무 화내시지 마세요. 몸에 안 좋으세요. 그 따뜻한 걱정에 미숙의 마음이 잠깐 누그러졌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다. 고마워, 수아야.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정리를 해야겠어. 미숙은 다시 도윤과 지연을 바라보았다. 앞으로는 명절에 오지 마라.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엄마, 그게 무슨... 내 말 안 끝났다고 했잖아. 미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오직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는 지쳤어. 미숙의 고백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고 수아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내 정성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줄 거야. 나를 하녀 취급하고 내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어. 도윤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잖아. 미숙의 차분한 대답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언제부터인가 너희에게 나는 그냥 편의시설이었어.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 관계라면 굳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할 필요 없잖아. 지연이 비웃듯 말했다. 그럼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혼자 사시게요? 그래, 혼자 살 거야. 미숙의 단호한 대답에 지연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숙은 지훈과 수아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엄마, 진정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도 되는 거예요? 가족? 미숙이 도윤을 바라보았다. 가족이라는 건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거야. 너희는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언제 있었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도윤은 지연의 손을 잡아 끌며
차로 향했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다신 안 올게요. 화가 난 도윤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미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차 문이 쾅 하고 닫히고 엔진이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도윤의 차가 마당을 빠져나갔다. 미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섭섭함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지훈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그 말에 지훈과 수아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진정한 선택을 한 어머니가 자랑스러웠다. 1년이 흘렀다. 추석이 다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미숙은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스르르 눈을 뜬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부엌으로 나가니 이미 지훈과 수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훈은 능숙하게 전을 부치고 있었고 수아는 나무를 묻히며 흥겨운 콧노래까지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미숙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수아의 밝은 인사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 그 일 이후로 둘째 부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아니, 이제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내가 좀 해야지. 안 돼요. 오늘은 어머니 쉬는 날이에요.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리며 전 뒤집는 일에 집중했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미숙은 새삼 감사함을 느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작년 그 사건 이후 큰아들 도윤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처음 몇 달은 마음 한편이 씁쓸하기도 했다. 그래도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인데 하는 생각에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감정들도 점차 정리되었다. 대신 둘째 지훈과 수아, 그리고 막내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고 작은 일상들을 나누며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다. 어머니, 수아 어머니께서 오늘 오신다고 하셨죠? 지훈의 말에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 그 일 이후로 수아의 친정 어머니와도 가까워졌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에서 오는 동질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통했다. 응, 점심 전에 오신다고 했어. 수아 아버지도 함께 오시고. 그럼 정말 큰일 났네요. 음식이 부족할 것 같은데? 수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기대감이 더 많이 보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명절은 부담스럽고 피곤한 날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다. 오전 11시쯤 막내 한승우가 도착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왔다. 김소영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수줍어하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승우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서요. 어머, 이쁜 애가 왔네. 소영아, 편하게 해. 미숙은 예비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다. 소영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받으며 이 아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승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어머니, 소영이 요리 정말 잘해요. 오늘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승우의 말에 소영이 얼굴을 빨갛게 붉혔다. 아, 정말? 그럼 같이 해볼까? 미숙의 제안에 소영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서 네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정말 화목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수아의 부모님이 도착했다. 수아의 어머니 박순덕은 미숙과 비슷한 나이로 두 사람은 금세 친해져서 이제는 진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요, 사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두 어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수아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어머니, 상 다 차렸어요. 지훈의 말에 모두가 식탁으로 모여들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을 보며 모두가 감탄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승우가 말하자 소영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소영이가 얼마나 잘 도와줬는데. 미숙의 말에 소영은 고개를 푹 숙였다. 첫 명절이라 긴장했을 텐데 정말 기특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졌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수아가 갑자기 말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뭘 갑자기 그래? 미숙이 묻자 수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작년 일 이후로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미숙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뭘 고마워해.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미숙은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지훈, 수아, 승우, 소영, 그리고 수아의 부모님까지 모두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어. 미숙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거야.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식사 후 모두가 함께 설거지를 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 맡았다. 그 모습을 보며 미숙은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명절이구나.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후 미숙은 혼자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 잘 컸죠? 하늘을 향해 속삭이는 미숙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큰아들과의 관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는 않았다. 언젠가는 그 아이도 깨닫게 될 것이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는 충분히 많은 사랑과 행복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집안에서는 지훈과 수아가 마저 정리를 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도 일찍 와서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겠다고 약속한 그들이었다.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